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이한 PC를 한 대 조립을 해보려고 하고요. 뭐 특이하다고 해가지고 정말 뭐 희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BTF 메인보드 구성을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객분께서 부품들을 챙겨오셔가지고 조립 대행으로 진행을 하고요. CPU는 라이젠 9800X3D 모델이고, 여기 구성품들을 이렇게 리스트 출력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일단은 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B650E 어로스 스텔스 아이스 처음 보는 거예요. BTF 보드라고 하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크라켄 엘리트 V2 420 140mm 팬 3개 420 순행으로 준비하셨는데, 저번 영상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최근 V2 모델 같은 경우에 그 헤더 연결되는 순행 케이블들이 라디에이터 우측에 꽂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들을 최대한 안 보이게 좀 가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커세어 도미 제품 더미 킷도 준비하셨고, 그래픽카드는 5090이네요. 추가 펜 설치하지 마라, 지지대 설치하지 마라. SSD는 삼성 990 프로 2테라 4테라. 파워 서플라이에서 고객분이 조금 갈팡질팡 하셨는데, 커세어 HX 1500i라는 모델인데 파워 서플라이가 좀 길어요. 케이스에 제대로 장착이 될지 고민을 좀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장착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하셨어요. 케이스는 H9 플로우 V2 RGB 플러스 모델인데, 이 케이스도 제가 이번에 처음 봅니다. 시스템 펜은 기본 다 설치가 되어 있대요. 제공된다고 하고, 이건 이제 저한테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572.83 아시는 분은 또 아실 텐데, 그래픽카드 5000대 엔비디아 드라이버 중에 572.83 버전이 그나마 특성을 덜 타요. GCC 설치해달라 하셨고, 캠, 커세어 IQ 설치해달라 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구성으로 해서 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구성품은 보여드리고, 완성품은 내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B652 어로스 스텔스 아이스 메모리, 도미, 한스햇은 진짜 메모리고, 요게 더미 메모리. 보통 더미 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RGB 감성 좀 뽀샤시하고 좀 화려하게 컨셉을 하기 위해서 더미 킷을 보통 쓰십니다. 꽂으면 이쁘긴 해요.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얘가 좀 길어요. 장착이 잘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어로스 마스터 5090 그래픽카드. 자, 그러면 메인보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BTF 모델들을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들 안 하시던데, 의뢰해 주신 고객분은 BTF 구성을 좀 괜찮게 보셨나봐요. 보면 이러한 스타일로 깔끔하죠. 뒤에 단자들 많다. 이런 식으로 뒤쪽에 단자들이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요게 BTF 메인보드. 기가바이트는 이름이 다르던데, 스텔스가 BTF인가? 브랜드사마다 이 BTF 방식의 스타일들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MSI가 BTF라고 그러고, 다른 브랜드는 또 뭐라 그러더라? 명칭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조립 작업을 해서 NGXT H9 플로우 케이스에 어떤 느낌으로 세팅이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시스템 조립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아직 순행은 못 달았고요. 보드, CPU, 메모리, 그리고 케이스에 넣어봤는데, 기본 펜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 요거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조립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애들이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입니다. 말랑말랑하죠. 나사를 받고 자석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는 쇠예요. 나사 받고 이렇게 딱 끼는 거고, 일단 작업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NGXT 이 케이스 업체 아니면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업체 둘 중에 한 군데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고 나서 BTF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4핀 전원 케이블, CPU 보조 전원, 8핀 커넥터 선들을 꽂는데, BTF 모델들은 커넥터가 뒤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철판에.
보시면 안 꽂힙니다. 안 꽂혀요. 제가 진짜 힘을 줘서 꽂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위에 공간이 조금 좁아요. 그래서 요 파워 요 플라스틱 걸쇠에 얘가 걸려요. 큰일 났네. 안 돼요. 보세요. 요렇게 각도에서 보시면 안 되죠. 단자를 조금 밑으로 한 2mm라도 한 3mm라도 이 단자를 조금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NGX 케이스 업체에서 구멍을 약간 더 위쪽으로 조금 더 크게 뚫어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고생 많이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해주실 거예요? NGX 케이스 업체에서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업체에서 해주실 거예요? 두 업체 중에 서로 타협점을 찾으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파워 위에 락 있죠, 플라스틱. 얘를 칼로 잘라가지고 얘를 날려버리거나, 제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면 메인보드를 다시 케이스에서 뜯어야 돼요. 뜯어서 얘부터 꽂고 그 상태에서 메인보드에 다시 장착해서 나사를 박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렇게 해도 작업은 해야 되는데, 차후에 파워가 문제가 있거나 뭐 하여튼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AS 점검 받을 때 파워 얘를 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얘를 빼려면 이제 순행 그리고 그래픽카드 메인보드까지 다 뜯어내야 되니까 요거 하나 빼기 위해서 문제가 큽니다. BTF 모델들이 아직까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계획을 짤 때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진짜로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서 단자를 내리거나 NGX 케이스 업체에서 위로 좀 더 넓게 철판을 뚫어주거나 진짜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CPU 보조전원 커넥터를 꽂지 못한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일단 고객분한테 안내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커세어 HX 1500i 장착이 되는지 한번 작업할 때 알려달라 하셨기 때문에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한 장 찍어서 고객분한테 보여드리고 얘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뭐 괜찮습니다. 좀 선정리가 좀 깔끔하게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름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얘 연결하고 나머지 배선들 하단에 이런 식으로 설치했고 기존 팬들 컨트롤러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하드디스크 베이예요. 이렇게 붙일 거고, 자, 메인보드를 뜯어내고 CPU 보조전원 커넥터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CPU 보조전원 커넥터는 메인보드를 뜯어내지 않는 이상 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고객분께서 케이스에 420 순행을 장착했을 때 이 호스, 얘가 좀 짧다, 호스선이 좀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뭐 어디 영상에서 보셨나 봐요. 장착하기 전에 호스선 상태가 타이트한지 한번 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라디에이터 장착을 임시로 하고 호스 상태 타이트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디에이터는 상단에 잠시 대봤고요. 입출구 방향은 전면적으로 했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 헤더를 딱 장착을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 뭐 그다지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딱 맞아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괜찮죠?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뭐 무난합니다. 이 조립을 했던 다른 영상의 작업자분께서는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짜잔! 화이트 감성으로 시스템 조립이 끝났습니다. 아까 그 CPU 보조전원 구멍만 잘 뚫려 있었으면 아주 그냥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자, 순행 헤더 필름 딱 떼고, 헤더가 그냥 널찍널찍하니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제품 안내를 해드렸죠. 헤더는 2.72인치든가 그랬죠 그때. IPS 패널, 메모리는 도미네이터 2개짜리고요. 나머지 2개는 더미킷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케이스가 얼마 전에 새로 나온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제품이긴 한데 측면, 하단, 후면 시스템 팬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작업할 때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 그리고 추가 팬은 직접 처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알아서 하실 것 같고, 메모리 6000 EXP5 켜놓은 상태고요. 펌프, 라디에이터 입출구고요. 가운데 케이블 있죠. 이 케이블이 메인보드 연결하고 전원 들어가고 뭐 그런 통합 케이블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해서 가렸습니다. 이렇게 가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들어갔거나 이렇게 집어넣었을 텐데 최대한 꺾어놨어요. 이런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안 보인다, 깔끔하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객분이 요청하신 스타일대로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후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열면 이러한 스타일로 조립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90도로 꺾여 있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뉘어 있기 때문에 좀 긴 파워를 장착을 해도 배선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파워가 길어가지고 작업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케이스 스타일상 괜찮다. 웬만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장착 작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딱 닫으면 더 깔끔하게 끝나죠.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스타일로. 저는 맨 처음에 꺼낼 때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서 야, 이거 하이트 Y70, Y60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이러한 생각을 잠깐 했는데 또 그 모델하고는 좀 달라요. 그 모델들은 왼쪽에 슬라이딩 돼 있었지만 얘는 오른쪽에 슬라이딩 돼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끝. 사이드 파워 부분에는 전부 메쉬로 다 이렇게 뚫려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객분께서 준비하신 라이젠 9800X 3D CPU에 NGXT H9 플로우 V2 RGB 플러스 케이스, 그리고 기가바이트 5090 어로스 마스터 아이스 그래픽카드 장착으로 마무리하고요. 거기에 좀 더 색다르게 도미네이터 메모리에 더미키까지 이러한 구성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에는 고객분이 세우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조립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구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